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노후 산책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엔 몰랐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도 하고 가끔은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신호들이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기도 하죠. 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말은 잘했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느낌, 웃으며 이야기 나눴지만 집에 와서 괜히 씁쓸했던 하루.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관계의 지혜, 조용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타인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겉으론 밝지만 마음은 상처 주는 사람.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처음엔 참말도 잘하고 유쾌한 분이네 싶다가도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꺼림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웃으면서 해요. 농담처럼 툭툭 던지기도 하고 다들 웃는데 나도 그냥 같이 웃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리 기분이 나쁘지 하는 마음이 남아있죠. 박춘자 여사님의 이야기. 춘자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지인. 처음엔 사교성도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죠. 모임에서도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날은 마음이 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랬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못 느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내 자식, 내 생활, 내 기억력까지 자꾸 깎아내리는 말이 많더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은 예쁘던데 살림은 좀 못하지 않아요? 아이고, 깜빡하신 거예요? 나이 드셔서 그런가? 요즘 애들 진짜 버릇없지 않아? 우리 때랑은 달라. 그냥 툭 던진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엔 누군가를 평가하는 시선,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이 좀 더 우위에 서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말은 습관이자 성격입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기 위해 누군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상대를 아래에 두고 보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유형을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약점을 들추면서 나는 그보단 낫다는 안도감을 얻는 거죠. 이런 말버릇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봐도 별로야. 그 집은 옛날부터 말 많았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 그 나이에 그거밖에 못했어.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웃는 말투에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말버릇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내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움츠러들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말꼬리를 잡거나 논쟁하는 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그냥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습관이구나 하고 가볍게 마음을 거두는 거죠. 2. 중립적인 반응을 연습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감정 실지 말고 짧고 담담하게 반응해 보세요. 내가 감정을 지켜내는 방법이 됩니다. 3. 그리고 나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나도 무심코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을까? 좋은 관계는 나부터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릇이 될 수도 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안의 불안을 드러내는 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은 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례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나이예요.
기분이 자꾸 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선 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관심을 가장한 통제의 시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아들이 뭐 하신다고 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순간 머릿속에서 이걸 왜 물어보지 하고 경계심이 쓱 올라오죠. 관심이라기엔 너무 깊고 배려라기엔 너무 빠른 질문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확인하려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이정자 여사님의 이야기. 이정자 여사님은 어느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자제분은 뭐 하세요? 남편분은 살아계세요? 집은 본인 명의세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상대는 스스럼 없이 말을 이어가며 마치 그 정보를 듣고 나서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듯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대. 아들은 그냥 회사원이래. 뭐 대단한 데는 아닌가 봐. 정자 여사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왜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재가 되었을까?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사회적 비교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심리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가진 본질은 당신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따지는 서열 매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대답에 따라 자신의 태도도 바뀐다는 점이에요. 형편이 괜찮다고 느끼면 갑자기 친절해지고 별 볼 일 없다고 판단되면 대화가 짧아지죠. 이런 질문의 공통점. 너무 빠르고 너무 깊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정보를 먼저 원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라 나중에 천천히요. 가볍게 웃으며 선을 그어도 됩니다. 내 삶은 설명해야 할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2. 질문을 되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부드러운 반격이죠. 3.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세요. 내게 선을 넘는 질문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계를 빠르게 좁히려는 사람일수록 나중엔 더 깊은 간섭과 통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배려가 아니라 간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이죠. 처음 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음에 작은 불편함이 스며들었다면 그건 절대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라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약속도 자주 어기는 사람. 신뢰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으셨을 거예요. 늘 늦고, 늘 바쁘고, 늘 뭔가 변수가 생기는 사람. 처음엔 워낙 바쁜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지만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왜 늘 나와의 약속만 가볍게 여길까? 김영자 여사님의 경험. 영자 여사님은 시간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이 11시면 10시 50분쯤엔 꼭 도착하셨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연락하고 배려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같이 다니던 한 친구 때문에 마음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 다음엔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네. 그 다음엔 아무 연락도 없이 40분 뒤에 나타나서 그랬구나. 미안.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점점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사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작은 약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담깁니다. 사람의 신뢰는 큰 사건보다도 이런 작고 반복되는 습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렌스 스털링 박사는 신뢰는 뇌의 안정화 회로를 자극하는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은 한 번의 멋진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신호들에서 생긴다는 뜻이죠. 시간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태도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 시간을 반복해서 어깁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수를 자꾸 유머나 농담으로 덮습니다. 자신의 행동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탓합니다. 이런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1.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속상한 것도 나의 감정이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2. 반복된 무시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깜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식 속에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3.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 사용법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신뢰로 이어지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겐 미리 연락하고 사과하고 조심하려 하게 되죠. 그건 배려의 본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놓아도 괜찮습니다. 괜히 애써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을 더 따뜻한 사람과 나누는 데 쓰셔도 됩니다. 4번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관계를 소모하는 대화법.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묘하게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말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럴 땐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방송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들죠. 조명자 여사님의 모임 이야기. 조명자 여사님은 친구들과 20년 넘게 함께해온 작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책을 읽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요. 몇 해 전 그 모임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서 분위기가 활기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과의 모임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자기 이야기를 주도했어요. 자식 자랑, 건강관리법, 본인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항상 본인의 이야기로 시간을 가득 채웠고 누군가가 뭔가를 꺼내려고 하면 그거 나도 아는데 하며 다시 자기 말로 돌아가는 시기였죠. 결국 조용하고 성실하던 한 친구는
슬그머니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나중엔 모임 전체가 흐트러졌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의 본질은 교환이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균형을 이뤄야 관계가 된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상대는 그 대화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느낌을 받게 되죠. 결국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버릇,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아,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 얘긴 말이죠. 그런 건 요즘 다 그래요. 나는 말이죠. 어머, 나 그거 아는데. 내가 해봤잖아.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그랬어요 하며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근데 우리 애는 더 하며 또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경우. 처음엔 공감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중심의 말투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사람과는 이렇게 마주해 보세요. 1. 말의 양보다 듣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말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는가예요. 2. 내가 자꾸 조연이 되는 대화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늘 그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나중엔 자기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결국 나도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3. 천천히 거리를 조절하세요. 조용히 관계의 속도를 늦추고 더 말이 통하고 더 잘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나를 소모하는 관계보다 나를 회복시키는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오가는 일이다. 내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존재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참 근사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위로받고 더 많이 웃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면 한 번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연습, 우리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공감의 탈을 쓴 감정 전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자꾸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늘 당하기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나는 늘 손해만 보고 살아왔어요. 처음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버티셨네요.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기운 내시라고 말도 건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입니다. 늘 피해자로만 존재하려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내 감정이 지치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박화분 여사님의 경험. 박화분 여사님은 동네에서 함께 시장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엔 유쾌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만날수록 대화의 내용이 항상 똑같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래 복이 없잖아. 그 시댁이 나를 얼마나 잡았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나는 자식한테도 늘 무시만 당해. 처음엔 공감했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감정. 그리고 화분 여사님이 뭔가 기쁜 이야기를 꺼내면 너는 그래도 좋겠다 하고는 다시 자신의 힘든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화분 여사님은 그 사람과 만난 날은 집에 와서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걸까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일방적인 감정 투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털어놓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말버릇, 이런 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나는 항상 피해자였어. 사람들은 나를 이용만 했지. 나는 평생 참고 살아왔어. 다 너희는 몰라서 그래. 나 같은 상황이면 말도 못해. 이런 말들은 공감보다 자기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엔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해.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무언의 강요가 담겨 있기도 하죠. 이런 관계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끊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감정의 거리를 조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2. 모든 위로를 내 책임으로 삼지 마세요. 이 사람의 상처를 내가 다 안아줘야 해 하는 생각은 나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치료사가 아니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3.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나의 좋은 일이 그 사람 앞에선 죄책감이 되거나 비교가 되거나 불편함이 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로하면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다.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감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란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건강하죠. 늘 울기만 하는 관계는 듣는 사람의 삶도 침잠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꾸 똑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면 조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차가운 결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이니까요. 이제는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죠.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마음을 건드렸을지도요.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한때 가까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레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서로를 더 아끼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죠.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쁘고 따뜻한 일이지만 때로는 지혜와 분별도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무거워지고 움츠러든다면 그건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내 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보다는 나를 회복시키는 관계에 머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기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될 당신의 하루에 노후산책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